안녕하세요. 쏙쏙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입니다. 다독이 좋은가? 정독이 좋은가?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천천히 읽고 깊이 있는 정독이 좋지요. 그러나 다독도 또한 좋지요. 다독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오기도 하기 때문이죠. 기생충 영화를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봉준호 감독은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았다고 하지요. 그런 것처럼 다독도 좋습니다. 그런데 많이 읽고 빨리 읽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책의 뜻을 이해하면서 천천히 읽고 깊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요. 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에 써진 글자를 읽는다는 것과 읽은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책 읽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즉 책의 의미를 이해하는 책 읽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해석이 정해져 있는 책 읽기보다는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책 읽기입니다. 우리 이것을 독자 반응 이론이라고 합니다. 정답이 있는 책 읽기는 이야기가 하나이므로 해석, 즉 정답도 하나만 있다는 생각이고, 어린들이 아이들을 대신해서 책을 해석해 주었던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에서 다음 시가 의미하는 바를 고르시오 라는 객관식 문제가 나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어떤 시인은 자기 시에 대한 문제를 자기도 못 풀겠다고 했다죠.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책 읽기 방식은 책을 읽은 후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독자에 따라, 즉 아이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지요. 네. 자, 동물원이라는 책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회에 잠깐 이야기를 했던 동물원은 가족끼리 동물원 구경을 가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이야기들입니다. 동물원 읽고 나서 정답이 있는 읽기는 동물원에 가서 가족과 싸우지 않고 기분 좋게 놀다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으면서 서로 양보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물원 구경을 하자는 결론을 유도하거나, 동물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지? 라고 결론을 내리기 쉬운데, 이와 같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싫어하는 답정너 같은 것이요. 답을 정해놓고 말하는 너,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결론을 꼭 어른들이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각자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책 읽기란 동물원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아이는 자신이 동물원에 간 경험을 떠올리는 아이도 있고, 동물들의 모습에 흥미가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동물원에 갔다가 엄마한테 혼났던 경험을 떠올리는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동물원에 가서 엄마를 잃어버린 경험을 떠올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하죠. 그럴 때 아이의 기분, 생각을 들어보고 공감해주는 방식으로 책 읽기가 끝난다면 책을 읽은 것도 좋았지만 엄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해주고 받아들여준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즉, 책 읽기를 통해서 엄마의 애정을 확인하기, 또 사회관계 등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책 읽기를 더 좋아하게 되겠지요. 이것도 하나의 비법이 될 수 있지요. 그렇죠. 두 번째는 책을 읽는 방식에 동화 구연 방식으로 책을 읽어주는 것과 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읽기, 즉 상호작용적 읽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네. 보통 동화 구연을 잘하면 책을 잘 읽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렇죠. 예. 물론 동화 구연은 아이들이 책을 재미있게 듣고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보니까 동화책을 읽어주는 유튜브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책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려면 책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상호작용적 읽기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즉, 책을 읽으면서 또는 책을 읽고 나서 아이가 생각해 보게 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유아의 질문도 받아들여서 함께 이야기해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꼭 엄마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도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앉아서 동화를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네. 아이는 부모의 사랑도 함께 느끼게 됩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그렇죠. 소중한 것이죠. 여기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을 팁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책의 내용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을 할 때 질문은 정답이 하나만 있는 폐쇄적 질문보다는 정답이 여러 개 있거나 또는 정답이 없는 개방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돼지책을 예를 들어보기로 하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돼지책은 가사일에 지친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 남편과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돼지야! 하고 나갔어요. 엄마 없이 생활하다 보니 집이 정말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해졌어요. 이해 가시죠? 네. 엄마가 없는 집안은. 얼마 후에 엄마가 나타나자 가족들은 엄마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고 그 후부터 가사일을 나누어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돼지책을 조금만 동화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돼지책을 보면은 전부 누구 등에 탔어요? 네. 엄마 등에 아빠, 아들 둘 다 엄마 등에 타 있습니다. 네. 자, 피고 씨는 아내와 아들 둘하고 멋진 집에서 재미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피고 씨와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피고 부인은 설거지를 모두 하고 침대를 모두 정리하고 바닥을 모두 청소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엄마, 빨리 밥 줘요! 아이들은 아주 중요한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외쳤습니다. 어이, 아줌마! 빨리 밥 줘! 피고 씨도 아주 중요한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마다 외쳤습니다. 자, 피고 씨와 아이들이 저녁을 먹자마자 피고 부인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하고 그러고 나서 먹을 것을 조금 더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빠와 아이들은 텔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집에는 반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니? 피고 씨가 회사에서 돌아와 물었습니다. 피고 부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벽난로 선반 위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피고 씨는 그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종이가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돼지야! 네. 역시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동화훈련 실력도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들 가정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네. 이때 폐쇄적인 질문, 즉 정답이 정해져 있거나 정답이 하나만 있는 질문을 한다면 아이들이 책의 내용을 잘 듣고 파악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왔죠. 우리가 폐쇄적 질문을 하는 역할로 우리를 해보겠습니다. 돼지책에 누가 나와? 피고 씨하고 피고 씨 부인하고 아들 둘하고요. 네, 그래, 맞아. 잘 들었구나. 네. 엄마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했어? 엄마가요, 나갔다가 집에 와서요, 너희들은 돼지야! 하고 가족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네. 이런 질문들은 아이들이 질문에 답하려면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력이나 집중력을 길러줄 수는 있지만 아이들의 사고력이나 표현력을 발달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개방적 질문은 정답이 여러 개인 질문 또는 정답이 없는 질문, 즉 아이들의 생각을 모두 수용하는 질문인데 개방적 질문을 통해서 유아들이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돼지책에서 개방적 질문을 하는 역할놀이를 해보겠습니다. 피고 부인은 왜 집을 나갔을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우리가 하나도 안 도와줘서요. 알긴 안 해요. 네. 네가 픽업 부위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이들을 혼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빠하고 싸워요. 그렇죠? 음. 픽업 부위는 마음이 어떤 것 같아? 힘들고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나갔죠.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네. 픽업 부위는 집을 나가서 무엇을 했을까? 영화도 보고요. 음. 외할머니 집에 갔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그럼 외할머니 집에는 왜 갔을까? 외할머니 집에 가면요.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엄마는 일도 안 하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아, 그랬구나. 픽업 부위는 왜 다시 집에 돌아왔을까? 우리가 걱정이 돼서요. 그래도 엄마니까요. 엄마니까. 픽업 분이 돌아오니까 가족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그리고 미안했고요. 엄마를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개과천선했어요. 네. 이와 같이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질문이 아이들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발표력, 상상력, 문제 해결 능력들을 키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미국에서 잠자리 동화의 효과에 관한 그 연구가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가정과 안 읽어주는 가정의 자녀들은 커서 성인이 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책을 읽어주는 방법에 따라 책 읽기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실험 대상 유아들의 부모가 유아기에 책을 읽어주는지 안 읽어주는지와 책을 어떻게 읽어주는지를 조사한 후 그 아이들이 2030이 된 후, 그죠? 어떻게 다르게 자랐는지를 검증해보는 장기 연구였죠. 네. 그러니까 유아기에 보고 그 아이들이 20년 후에 어떤 어른이 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째, 백인 중산층과 백인 서민층은 잠자리 동화를 읽어주었어요. 그에 비해서 흑인 서민층은 동화책을 안 읽어주었답니다. 둘째, 백인들 중에서도 중산층과 서민층은 책을 읽어주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백인 서민층은 정답이 있는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에서 정답 찾기, 책 내용을 기억하도록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즉 폐쇄적 질문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릴라 가족에서 고릴라가 몇 명이나 몇 종류가 나왔나를 물어보았답니다. 네. 이게 고릴라 가족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고릴라 이렇게 고릴라 하나, 고릴라 둘, 고릴라 셋 이렇게 하면서 여러 종류의 고릴라가 나오는 아주 단순한 책입니다. 네. 반면에 백인 중산층은 고릴라 하나가 나오는 페이지에서 우리 주변에 하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서 아이들이 생각해서 답하게 했습니다. 네. 또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든 돼지책의 경우처럼 서민층들은 주인공이 누구야? 등 사실적인 답을 찾는 폐쇄적인 질문을 했고 중산층들은 엄마의 표정이 왜 이럴까? 와 같이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게 하는 개방적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흑인 서민층, 즉 잠자리 동화를 들려주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문화적인 갈등도 많이 느낀다는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학교 문화는 중산층 중심의 문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흑인 서민층들은 특히 그런 문화적 갈등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또 책을 읽어준 백인 가정의 경우 책을 읽어주는 방식이 다른 두 집단 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발달 수준을 조사해 봤는데 초등 저학년에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책 읽어주는 방식은 달랐지만 그런데 4학년에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4학년이 되면 수학도 어려워지고 그렇죠. 어려워지죠. 읽는 책의 내용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 유아기의 좋은 교육 효과가 4학년 이후부터 차이가 난다는 연구는 다른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지금 당장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렸을 때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이 네. 효과가 더 나타나고 차이가 더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험 대상 아이들이 20, 3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을 추적 연구한 결과
흑인 가정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망했다고 해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흑인 가정 아이들은 학교 중독 탈락 비율이 높았고 또 아이들이 깽이 되어 총알바지가 된 아이들도 많아서 죽은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미국적인 상황이기는 하죠. 비극적인 이야기지요. 백인 서민층, 즉 책을 읽어주기는 했으나 부모가 정답이 있는 폐쇄적 질문을 주로 했던 아이들은 노동자 계급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백인 중산층, 즉 부모가 책을 읽어주고 개방적인 질문을 한 아이들은 전문직에 진출한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아마 이는 어렸을 때부터 개방적인 질문을 받은 유아들은 사고 훈련이 되어 대학까지 진학하고 전문직에 진출한 비율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네. 20년 이상 아이들을 추적 연구한 이런 결과들은 책 읽기의 방식이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네요. 네, 아주 네. 중요한 연구이죠. 세 번째로 추천하는 책 읽기의 방법은 반복적 읽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7회차에 동화책을 여러 번 읽어달라는 6세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다룬 적이 있었죠. 네네. 오늘 이야기는 반복적 읽기는 허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책 읽기의 방법이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네네. 같은 책도 여러 번 읽는 동안 처음에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똑같은 요리를 여러 번 해보면 그 요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한 권의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서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좋고 책을 깊이 있게 이해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다른 책도 점점 더 빨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아이들의 반복적 읽기는 같은 그림책을 최소한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읽어주고 또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적 읽기를 하고 반복적 읽기의 횟수가 늘어나면 후에는 유아가 혼자서 더 주도적으로 책을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책 읽기 어떻게 할까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도록 하는 책 읽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멋진 동화 구현도 좋지만 책에 대해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면서 읽되 질문을 할 때는 정답이 여러 개 있거나 정답이 없는 개방적 질문을 하며 상호작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의 책을 반복적으로 읽기를 권장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